안녕하세요. 자, 7회 실전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먼저 1번 A가 지니고 있는 기능 물었습니다. 즉 A가 유리인데요. 자, 이 시 유리창에서 유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즉 죽은 자식을 즉 바라볼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단절을 의미하는 이런 이중의 역할을 하죠. 즉 연결과 즉 매개와 단절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고요. 기억 리을 중 함축적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거 됐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기억을 먼저 기준으로 삼으라 했어요. 자, 여기서 차고 슬픈 것은 뭐야? 바로 유리창으로 바라본 자식의 모습이지. 그리고 두 번째, 입김을 흐린다 했을 때 입김은 즉 이는 가까이 가보려는 좀 더 가까이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화자의 열정을, 화자의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 디귿의 별도 역시 자식의 환영을 가리키고, 또 리을의 산새도 역시 죽은 자식의 환영을 가리키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봅니다. 띄어쓰기가 올바른 거. 우리 띄어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뿐, 대로, 만큼, 바, 대, 지 이렇게 6개의 어휘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1번 본대로 들은 대로 정답이죠. 우리 뿐대로만큼은 앞에 관용어가 오면 의존명사라 띄고 채언이 오면 조사라 붙인다. 정답 몇 번? 1번. 자네는 글씨를 참 잘 쓰네 그려 할 때 이 그려는 보조사예요. 그려는 보조사라 반드시 붙였어야 됩니다. 15억 6,783만 했을 때 억과 만 단위에서 띄는 거예요. 따라 15억 붙이고 3만 붙여야죠. 4번 큰 소리치다는 한 단어예요. 큰 소리치다는 한 단어고 따라서 그런데 만하고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큰 소리만 치다 맞고요. 그런데 성공은커녕 은커녕은 조사라고 했죠. 성공은커녕 할 때 은커녕은 이게 조사예요. 조사, 보조사로서 반드시 붙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가족조차 돌보지 않았다. 틀린 게 맞네. 가족조차 할 때 조차 역시 조사니까 붙였어야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 4번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 됐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사람들은 시각에 의해 색깔을 보고 청각에 의해 소리를 듣는다. 그에 반해 후각은 냄새를 맡게 해주고 미각은 음식을 맛보게 해준다. 뭐가 빠졌어요? 즉 이와 같이 나열했으면 중심 문장이 있어야죠. 뒷받침 문장만 있고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중심 문장이 없네요. 2번 세계는 바야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돌입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새로운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새로운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으면 그와 같은 의견에 대한 뒷받침이 또 나와줘야죠. 뒷받침 문장이 빠졌네요. 1번은 중심 문장이 빠졌고 2번은 뒷받침 문장이 빠졌네요. 산업사회에서도 인간 조종의 가능성이 인간의 운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의견을 얘기하고 그 뒤에 발달된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조종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고 이유가 나왔으니까 이는 인과관계로서 잘 쓰였습니다. 정답은 3번.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건 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이성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되게 해주는 능력이다. 뭐가 빠졌어? 여기 즉 하는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니까 중심 문장만 2번 쓴 거야. 그러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뒷받침 문장이 빠졌죠. 자, 5번 흥보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평은 어떤 관점에 의한 것인가? 이건 뭐 지식을 묻는 문제고 아까 우리 6회 문제에서도 즉 이와 같은 비평의 관점을 한번 살펴봤죠. 작가와 서민들은 흥보에게 공감을 표시하고 궁극적으로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반면 서민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수탈을 하고 돈을 번 놀부가 박을 통하여 패가 망신하자 쾌재를 부른다. 이것은 흥보와 처지가 같은 서민층의 놀부류의 특권층에 대한 적대의식에서 나왔다. 결국 이 흥보가를 대하는 서민층, 곧 독자의 관점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으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으니까요. 즉 답은 2번이 되겠죠. 효용론적 관점. 다음 6번. 다음 글에 나타난 논리상의 결함을 바르게 지적하라. 본문 보면요. 예술과 과학의 기능을 잘못 이해한 것 역시 예술과 과학을 대립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과학의 기능이 철학적 기능과 마찬가지로 인식적인데 반해 예술의 기능은 정서적이라는 것이다. 과학의 목적이 모든 경험을 객관적으로 표성하는 것에 있는데 반해서 예술의 기능은 인간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함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결국 예술과 과학의 기능을 즉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즉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예술과 과학의 기능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입장을 서술했어요. 이는 즉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대립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은 이미 플라톤의 예술관에서 형이상학적 전제로 되어 있고 20세기 영미 철학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었던 논리 실증주의에 의해 철학적 분석의 뒷받침을 받는다. 그러나 하고 이제 필자의 의견이 오늘날의 플라톤의 형이상을 그대로 믿는 이는 없고 논리 실증주의의 예술 및 과학의 기능에 대한 이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철학적 전제, 즉 서술적 언어와 표현적 언어의 엄격한 구별, 언어의 인식적 의미와 정감적 의미의 투명한 구분을 아직까지도 문자 그대로 추정하는 철학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론이 나오고, 즉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예술과 과학의 기능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그 반론을 제기하고 뭐가 없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즉 근거가 전혀 갖추어지질 않았죠. 그죠? 따라서 이 글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반론의 근거가 즉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오늘날 이러이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일반론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6번의 정답은 4번. 자, 7번은요, 이제 서울시 문제 같은 데서 가끔 물어보는 건데, 다음 작품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배열하라 했어요. 자, 정도전의 신도가는 장르가 뭐예요? 악장이야, 악장. 기억에 신도가는 악장. 악장은 언제? 15세기. 바로 15세기 조선 초에 만들어진 장르고, 니은의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조선 중기 정도 되죠. 그죠? 윤선도에 따라서 기억 다음에 니은이네. 그런데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했어요. 자, 사시남정기는 숙종 때니까, 즉 윤선도 다음이 되겠고, 그리고 박지원은 조선 후기죠. 따라서 박지원의 양반전은 맨 마지막에 되었네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1번. 8번 로마자 표기를 물었습니다. 자, 로마자 표기를 잠깐 보죠. 1번에 한강 했습니다. 자, 한강 그대로 표기대로, 한강 발음 나는 그대로 맞죠? 한리버 아니야. 2번 신림동 했습니다. 자, 신림동과 같은 이런 행정구역은 주의할 게, 우리말의 행정구역 로마자 표기에서 도시, 군구, 읍면, 리, 동의 행정구역은 반드시 붙임표를 붙여야죠. 붙임표 동하고 붙임표를 붙이고, 신림은 또 발음 나는 대로 신림. 그래서 SILLIM 신림동 하고 표기해야겠습니다. 맞고요. 북악산 했습니다. 이때 마운틴 역겨워. 마운틴 안 되고, 왜냐면 이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기가 아니라 로마자 표기는 우리나라에 오는 여러 외국인들, 이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북악산 하게 되면 발음 나는 그대로 북악산, 다만 된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그러면 BU, GAK, 그리고 SAN 북악산이라고 써야죠. 김포공항은 에어포트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9번 다음 글과 진술 방식이 같은 거. 진술 방식 밑줄 치고 우리가
진술 방식이라고 물으면 네 가지, 즉 설명, 논증, 그리고 묘사, 서사라는 이런 네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죠. 언제 떠올렸는지 모른 금음달이 동력 하늘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밤마다 스스로의 몸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금음달빛은 스산하게 흐렸다. 달빛은 어둠을 제대로 사르지 못했고 어둠은 달빛을 마음대로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다. 뭐예요? 묘사죠? 즉 묘사, 곧 감각적으로 대상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는 묘사의 방법을 썼습니다. 1번 나는 주택공사 건물을 등지고 나왔다. 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시내 아주머니 집까지 갔다. 아주머니는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동네를 보았다. 즉 인물이 등장하고 그의 행위가 등장하니까 뭐예요? 서사죠. 그래서 서사는 사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2번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을 채택해온 과정에서 한국의 국토는 불균형적인 발전을 했다. 자, 의견을 말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논증이죠. 논증. 다음 3번 길섭해 뻗은. 길섭은 길가를 말해요. 갓길이 아니지. 길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길을 벗어난 가를 얘기하니까 길섭해 뻗은 풀잎에 이슬이 남아있어서 집사이가 젖는다. 날씨는 변덕을 부리는지 흩어져 있는 구름은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나 하늘은 휑하니 높았고 푸른 빛은 차가웠다. 자, 역시 감각적으로 구체하고 있으므로 묘사네요. 정답은 3번. 타인은 물건이 아니다. 즉 사람들이 아무리 돈에 약하다 해도 돈에 의해 사람을 처분하고 선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설사 돈으로 타인을 굴복시켰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역시 의견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논증의 방법을 썼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죠. 기업과 유사한 교훈을 주는 작품은 했습니다. 참화설이거든요. 이 글은 참화설이라는 글로써 말을 빌렸던 경험을 통해서 소유의 본질을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 타는데 여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했다. 결국 즉 말을 타고 장쾌한 마음을 느끼는 바로 그럴 때 오히려 낙마의 위험이 있는 것이니까 바꿔 말하면 뭐야? 이렇게 잘 나갈 때 오히려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거를 이제 환해풍파라고 하는데, 환해풍파. 공무원이 진급이 즉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거기에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를 주의하라 이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 자, 1번 수양산 바라보며. 이 노래는 바로 단종에 대한 지조를 성산문의 시조로서 즉 단종에 대한 지조를 드러내고 있고, 2번은 대장부의 호연지기를 얘기하고 있죠.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병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남이장군의 노래로서 즉 사내 대장부의 호기로움을 드러냈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데없다. 어주버 태평열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뭐예요? 맥수지탄의 즉 고려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맥수지탄의 심정을 노래했어요. 자, 4번 잘 봐요. 군뱅이가
매암이 돼요. 매미가 돼요. 자, 군뱅이였다가 얘가 매미가 돼요. 날아올랐어요. 이는 뭘 비유한 거냐면 결국 처지가 미천했다가 이제 신분이 상승되는 거죠. 높은 나무에서 소리도 좋거니와 이는 뭐야? 그렇게 신분이 상승하여 즉 그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지. 그 위에 거미줄이 있으니. 자, 오히려 그와 같은 절정의 순간에 뭐예요? 거미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때 거미줄은 곧 아까 말했던 환의 풍파, 그만큼 즉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위험도 또한 도사리고 있다. 이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자, 11번이요. 다음 글을 완결 지으려고 합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본문 보죠.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말하니까. 우리 왜냐하면이라는 부사어가 들어가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하고 왜냐하면 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유를 말해야 되니까 결국 그 이유를 밝히려면 그 앞에 뭐야? 그 주지. 어떤 의견을 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요즘 학생들은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한자 실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한자와 정자 가운데 극소수만을 알 뿐이며 심한 경우에는 자기 성조차 한자로 쓰지 못하는 세태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의 논리는 우리말은 한자어가 반수를 넘으며 한자야말로 조어력이 뛰어난 글자이기 때문에. 조어력이라는 건 뭐야? 새말을 만들어내는 힘이 뛰어난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 실력을 쌓지 않으면 고도의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 앞에까지는 한자의 필요성을 역설한 그런 사람들의 통설, 한자의 필요성을 역설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고 그런 다음 거기 그러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접속어 그러나 나오면 앞에 건 뭐야? 꽝. 따라서 그러나 이와 같이 한자를 맹신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편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지 나왔네. 밑줄 쳐야지. 한자를 맹신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편견이다. 한자를 맹신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편견이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게 한자가 그 한자를 맹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닥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유로 붙여주면 되죠. 정답 몇 번? 4번이지. 한자어는 아니지. 한글의 우수성이. 왜냐하면 하고 한글의 우수성이 나와야 되니까 즉 한글에 비해 한자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이다. 또 한글로 쓴 논문도 많다. 또 한글 세대로 기업이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4번의 한자어는 관념적인 표현에 쓰일 뿐 일상생활에서는 고유어가 사용된다는 건 사실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즉 적절하지 않은 걸 물으니까 4번이 되겠죠. 그죠? 이거 잠깐 잘못 볼 수 있겠네. 적절한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한자어는 관념적인 표현에만 쓰인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일상에서도 우리가 또 우리 평소에 쓰는 말에도 뭐 도대체, 또 뭐 있어? 필경, 그리고 또 설령 이런 말들 다 한자어예요. 그래서 일상어에서 한자어를 쓰고 있으니까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을 왜곡했잖아. 내 의견을 말한다고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근거를 댈 수는 없잖아요. 다음 12번부터 13번 역시 춘향전에서 이제 어사또가 춘향에게 마지막으로 수청을 제안했을 때 춘향이 이제 거절하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죠. 12번 윗글과 같은 문학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적층문학의 성격을 띈다. 자, 적층문학이라는 것은
곧 구비문학을 말해요. 구비문학. 구전문학을 말합니다. 즉 적충문학 하게 되면 구비문학, 구전문학을 가리킵니다. 2번 음악적 요소화.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는 구비문학이죠. 입에서 입으로 불리어져 내려온 거니까 맞고, 음악적 요소와 문학적 요소가 결합되었다. 그렇죠. 우리 창이라는 음악적 요소와 또 안일이라는 문학적 요소와 또 발림이라는 그 희곡적 요소, 연극적 요소까지.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갖습니다. 3번 창자와 고수에 의해 연행된다. 그렇죠. 판소리의 우리 인적 구성 요소를 보면 창을 하는 광대가 있고 또 북을 쳐주면서 광대의 흥을 돋우는 고수가 있고 그리고 또 청중이 관객으로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평민 계층만이 즐겼던 서사문학이다. 자, 판소리는요. 판소리는 서사문학인 건 맞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판소리는 서사문학이지만 먼저 평민층이 즐기다가 나중에는 양반층까지 판소리를 즐기는, 심지어는 그 왕가에서까지 광대를 초대해서 고종임금은 판소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민층과 양반층이 함께 즐겼던 그런 문학이므로 즉 4번은 틀린 설명이네요. 자, 13번 가로 안에 알맞은 한자 속담했습니다. 본문 볼까요? 여보 사또님 뜻이요, 여보 사또님 뜻이요. 어사라는 벼슬은 수의를 몸에 입고 이골저골을 다니면서 이목을 염탐하여, 자, 이목을 염탐한다는 얘기는 여론을 수집하여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릴 놈지 소절을, 여기서 소절은 춘향 자신을 가리키죠. 어찌 이력에 검문하러 내려왔어. 소녀 절행을, 소녀의 이 절개를 아느니라. 진국명상 만장봉이, 만장봉 밑줄 치고, 자, 이 봉우리는 바로 뭘 가리켜요? 춘향의 절개를 가리키고, 바람이 문다 쓰러지며, 이때 바람은 수청 제한을 말하겠지? 수청을 제한한다고 이게 쓰러지겠느냐? 춘향의 절개가 꺾이겠느냐? 이 말이야. 층암절병의 석상돌은, 즉, 여기서 석상돌 밑줄 치고, 이 돌도 역시 춘향의 절개를 말하죠? 눈비가 온다고 쓰러질까? 곧 이때 눈비도 춘향의 절개를 위협하는, 즉 어떤 수청 제한을, 어사또의 수청 제한을 말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청 제한에도 춘향 자신의 절개는 굽히지 않겠다 하는 걸 얘기했고, 소녀 먹은 마음 수의사돌, 어사또를 말하죠. 출도 후에 세세 원정, 자세한 사정을 말하고 아랫후에 목숨이나 살아날까 바랬는데 이것이요 가재는 개편이라. 결국 가재는 개편이라는 속담과 어울리는 거 뭐야? 초록 동생이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 끼리끼리 이 말이죠. 양반은 도대체가 한 가지요 라는 거야. 송장임자가 문 밖에 있으니 여기서 송장임자는 이도룡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춘향은 이 어사또가 이몽룡인지 모르고, 그죠? 송장임자 곧 이몽룡이 밖에 있으니 어서 수의 죽여주어 했습니다. 자, 따라 13번의 정답은 1번. 2번 인과응보죠. 3번은 조족지열. 세 발의 피, 아주 양이 작을 때 조족지열이다.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조족지열이다. 자, 4번은 누란지세, 매우 위태로운 형세를 말합니다. 자, 14번을 보면요. 시인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나머지 색과 이질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여기서 짐승은 나를 말하죠.
왜 위험하다고 했어요? 즉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즉 관계에 실패한 존재로서 나를 짐승에 비유했죠.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이때 흔들리는 가지는 바로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죠.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여기서 무명은 바로 본질을 알 수 없는 관계에 실패한, 이름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관계를 설정하지 못한, 설정하는데 실패한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이때 신부는 바로 관계에 내가 알 수 없는 모호한 대상으로서, 그 본질을 알 수 없는 모호한 대상으로서 너를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안타까운 화자의 심정,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들었다면, 즉 짐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이런 의미로 표현했으니까 가장 이질적인 건 1번이죠. 다음 15번 봅니다.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 했는데 모두 밑줄에 에서의 밑줄이 쳐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조사 중에서 뒤에 에로 끝나거나 에서, 에게 이렇게 에로 끝나거나 로서, 로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 말은 모두 뭐예요? 부사격 조사죠. 부사격 조사. 그런데 우리말에서 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이것이 부사격 조사가 아닌 주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체 명사 뒤에. 원래 주격 조사는 이와 가거든. 그런데 단체 명사 뒤에 이 에서를 쓰게 되면 이때 에서는 즉 주격 조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1번에 농구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즉 우승을 차지한 게 우리 학교고, 따라서 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였죠. 그러나 2번 설날에 고향에 가겠다. 이때는 장소, 즉 어디로 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부사격 조사고, 이 돈은 김군에게서 빌려온 돈이다. 이때는 상대방을 말하는 부사격 조사. 또 이 영광을 형님에게 드리자. 역시 대상을 말하는 부사격 조사니까 답은 몇 번? 1번이죠. 자, 16번 봅니다. 밑글에 제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과서 본문을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내용 파악이 돼야지. 윗글은 새말이 만들어지는 그 방법을 적었죠. 가를 봐요. 밑줄 쳐. 새말은 민중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것,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보급되는 것이 있다. 또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것, 하나는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것. 그래서 가단락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걸 설명했고, 나단락에서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설명했죠. 따라서 이때 이 글의 제목은 주제고, 주제는 곧 새말의 발생 유형. 정답은 2번이죠. 17번 윗글에 서술 방식을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은 새말의 형성 그 방법에 있어서, 새말의 그 형성되는 방법, 즉 새말이 만들어지는 그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로 준 거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따라서 그 종류를 나눴으니까 분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을 보죠. 다음 개요를 기초로 글쓰기를 하려고 한다. 무엇을 칠까요? 주제문에 들어갈 내용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제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보다도 결론에서 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요약하여 말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그 핵심어가 제목에 있죠. 제목에.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다이어트와 건강이라고 나왔어요. 제목이 다이어트와 건강. 그러면 지금 써야 하는 글은 어찌됐든 다이어트라는 항목과 건강이라는 항목이 반드시 본문 안에 주제문에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개요에서 제목은 그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반드시 주제문에는 다이어트라는 표현과 건강이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본문과 결론을 보고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데, 결론에 보면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 변화 강조 및 올바른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다이어트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왕이면 올바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럼 빨리 먼저 눈으로 다이어트라는 어휘, 건강이라는 어휘가 들어가 있는 걸 찾아봐. 그러면은 4번밖에 없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주제문을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제문을 직접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니 안 하던 거 갑자기 시험장에서 하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그 주제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 즉 이걸 우리가 먼저 고려한다면 의외로 내용 파악이 좀 덜 되더라도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4번이죠. 다이어트가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꼭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자. 그래서 다이어트의 부작용을 이 글은 즉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했으므로 즉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방법의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19번을 봅니다. 기억, 리을 중 서로 간의 관계로 볼 때 이질적인 거. 우리 그 농가 원령가에 나오는, 장하규의 농가 원령가에 나오는 일부인데, 씨앗질의 물레질과 꿀이 곁난 겨집이라, 즉 물레를 하는 장면이야. 도토말이 나를 밀제 풀칠 않고 잘들하며, 배틀이라 하는 것은, 배틀, 우리 물레를 할 때 여성들이 옷을 다룰 때 사용하는 배틀이야. 배틀. 뭐 다투다 이런 배틀, 싸움 배틀이 아니라 즉 물레로서 배틀이라는 이 도구죠. 도구. 경첩하고 재치 있다라고 하면서 즉 배틀이라고 하는 그 물건이 얘가 지금 농가원령가가 아니라 얘가 그 연행가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이 배틀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본 거야. 그러면서 그 도구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면 아주 경첩하고도 재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 아래 쇠꼬리가 아니라도 잉하 능력 어렵지 않고 북을 지어 던지면은 바니질은 절로 한다. 결국 여기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배틀의 그 작용이나 도구를 표현하는 어휘니까 배틀이 뭐가 되는 거야? 상위어가 되고,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은 그 하위어가 되어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가장 이질적인 거 몇 번? 1번. 자, 20번 봅니다. 우리 어법 문제가 나오면 무엇보다도 문장 성분의 관계 고려하자고 했습니다. 사회복지란 그랬어요. 주어에 사회복지란 하고 사물이 나오면 뭐라고 봐야 돼? 즉 서술어에 무엇이다. 그죠? 사회복지란 이것이다 하고 말해야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안락하게 사는 상태다. 그죠? 말한다라고 동사가 오면 안 되고 이렇게 주어에 사물이 주어가 오면 어떤 사물 개념이 주어로 오면 반드시 서술어에 뭐가 온다?
명사문이 즉 서술어로 와야 됩니다. 따라서 말하다라는 동사를 빼고 명사문으로 바꿔야 되고 2번 우리가 인체를 탐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야. 즉 우리가 인체를 탐구하는 거 뭐가 왔어? 명사절이 주어가 되어서 나왔죠. 뭐뭐 하는 것은 역시 사물이나 개념으로서 명사절이 주어로 나오면 서술어는 뭐가 나와야 돼? 뭐뭐라는 점이다. 명사문이 와야 돼.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일단 표현도 틀렸고 생각하다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모든 비밀이 즉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우리가 탐구하는 이유를 적는 거니까 숨어 있기 때문이다. 숨어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 때문이라는 말도 조심하세요. 즉 뭐뭐이기 때문이다 할 때 때문은 이게 의존명사야.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쓴다는 점 이를 또 주의해야죠. 미술작품은 그 표현 형식과 내용이 이해되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감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자, 3번은 주어와 서술어의 선택지는 호응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이해되어지다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자, 우리말은 이해되다 이렇게 되다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또는 되다라는 말은 이거 자체가 피동사예요. 피동사. 그러니까 우리 피동을 만드는 다른 방법 전미사 이히리기를 쓰거나 또는 어지다라는 보조문을 여기다 또 쓸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미 이해되다가 피동사니까 여기에 또 어지다를 써서 이해되어지다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즉 이중피동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4번의 문장성 봐봐. 모든 개인은 주어야. 모든 개인은 그리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대해 여기까지 가로치고 뭐예요? 부사어죠. 뭐뭐에 대해. 따라서 이렇게 수식하는 구절은 가로치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즉 적절하게 부사어고 그리고 접근할 수 있고 서술어죠. 자, 그런데 서술어 뒤에 이렇게 연결어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어진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주어 서술어가 호응하는지를 봐야지. 모든 개인은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접근하다라는 어휘를 썼으니까 어디에 그죠? 즉 접근할 수 있다 맞게 했죠. 그 다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이 접근하다하고 호응하는 말이 뭐야? 참여하다죠. 참여할 수 있는. 이번에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접근하다하고 이렇게 호응을 이루는데 여기 관용형 어휘를 썼죠. 그러면서 뭐로 가요? 기회로 가네요. 그러면 즉 참여하다라는 이 서술어 역시 모든 개인과 호응하고 또한 어디에 참여하다. 즉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다. 부사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고 끝났어요. 즉 이어진 문장 두 개가 만나서 다시 관용절을 이룬 거죠. 그러면서 뭘 꾸며줘요? 기회를. 그리고 서술어 뭐예요?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걸 판단하면 돼. 부여받아야 한다. 결국 부여받아야 한다라는 이 서술어와 모든 개인이 호응하는지를 최종적으로 봐야죠. 여기 등장하는 서술어 접근하다, 참여하다, 그리고 부여받다라는 말의 주어는 모든 개인이고 그리고 각각의 또 서술어는 그것이 요구하는 부사어나 또는 목적어를 즉 호응을 해야지. 여기서는 무엇에 접근하다 맞죠? 무엇에 참여하다 맞죠? 그런데
부여받다 하면 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목적어. 따라서 기회를 하고 목적어 나왔으니까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는 올바른 문장이지. 20번의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자, 7회 우리 모의고사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띄어쓰기 주의하시고, 그리고 거기 9번 문제에서 273쪽 9번 문제에서 진술 방식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275쪽에서 우리 한자성어 들어있는 바로 이 춘향전 주의해서 보시고, 277쪽에서 18번 이렇게 개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길게 나오든 짧게 나오든 거기 겁먹지 말고 개요는 매우 유기적이다. 그리고 계층적이다. 이거 이해하시고 주제문을 물으면 그 주제어가 들어가 있도록, 또 제목에 쓰여 있는 핵심어가 들어가 있도록 글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어법에 맞는 문장, 쌤이 자세히 설명했듯이 자신감을 가지고 서술어와 문장 성분의 관계, 호응 관계를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